아이들은 한 번 틀린 걸 교정받았다고 해서 초등 아이들이 바로 알지 못해요. 쓰기를 하고 자기 눈으로 보고 선생님이 틀렸다고 체크해주는 부분조차도 선생님 저 이거 썼는데 틀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같은 내용을 50번 정도 틀리는 걸 반복하고 나서야지 조금씩 감을 익히기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해치에듀 쓰기 영어 윤희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7년 넘게 초등학생들을 지도해 오면서 어머님들의 깊은 고민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어요? 어머님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파트가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영어 학습을 시키지 않은 게 아닌데 왜 고학년이 돼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우리 아이는 영어를 못하는 걸까요, 선생님?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제가 잘못했던 걸까요? 제가 학원 선택을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고생하는 건 아닐까요? 그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제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지금 국어랑 영어 학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초등 영어 시장을 이렇게 봤어요. 초등 영어는 대부분이 학원 시스템으로 잡혀 있는 게 리딩이에요. 영어에는 크게 6대 영역이 있어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그리고 단어랑 문법까지 이렇게 총 6개를 공부해야 초등 영어가 이제 완성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어머님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거를 지도해야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학원을 보내면 학원에서 알아서 다 해주겠거니 하고 저학년 때는 그런 믿음으로 학원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학원에서 하는 공부 중에 한 80% 정도는 읽기, 그리고 듣기도 조금 많이 하는 편이죠. 그리고 원어민이 있는 학원에 간다고 해도 아이가 스피킹을 제대로 배우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스피킹을 배운다는 거는 결국 문장 구성을 배워야 되는 건데, 문장 구성은 머릿속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쓰기 학습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문장 구성을 머릿속에서 아이가 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긴 시간, 한 1년 이상에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쓰기 학습을 반복하면서 문장 순서를 틀리고 단어를 알맞지 않은 위치에 넣어보고 그 과정을 다 자기 눈으로 확인하면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계속 체크를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쓰기 과정이 중간에 없이 바로 스피킹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고 나도 선생님이 저렇게 말을 하니까 한번 따라 해보기는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선생님이 물론 교정해 주실 수 있죠. How you are 아니고 How are you 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이가 How you are 이라고 말했을 때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거기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제 제대로 교정해 주신 적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한 번 틀린 걸 교정받았다고 해서 초등 아이들이 바로 알지 못해요. 쓰기를 하고 자기 눈으로 보고 선생님이 틀렸다고 체크해주는 부분조차도 선생님 저 이거 썼는데 틀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같은 내용을 50번 정도 틀리는 걸 반복하고 나서야지 조금씩 감을 익히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걸 바로 스피킹으로 하고 후두둑 떨어져서 자기가 뭘 틀렸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 지나갈 경우에는 많은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 저학년에는 원어민이 있는 학원에 간다고 해도 아이가 스피킹이 그렇게까지 원활하게 많이 늘 수는 없다는 거. 그러면 학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학원에서 왜 쓰기를 가르치지 않고 주로 리딩을 지도할까요? 그리고 특히 대형 학원에서는 쓰기는 대부분 숙제로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학원에서 쓰기를 했더라도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쓰기 숙제를 아이가 했다면 그걸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어느 부분을 자기가 틀렸는지 교정받는 거는 실시간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쓰기 수업이 1대1로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읽기는 다수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지도하기가 조금 편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쓰기는 1대1로만 지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로 학원에서 해주는 방식은 이제 첨삭이죠. 아이가 쓰기를 숙제로 집에서 해오면 선생님이 그 내용 위에다가 다른 색깔 펜으로 첨삭을 해서 다시 보내주죠.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는 뭐냐면 초등 아이들은 절대 자기가 틀린 내용을 다시 곱씹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틀린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지금 막 썼는데 실시간으로 이게 왜 틀렸는지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첨삭한 내용을 아이가 다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왜 틀렸는지 자기가 이해할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30% 미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강연을 좀 많이 다녀요. 각 지방에 있는 어머님들, 각 지역에 있는 어머님들을 실제로 만나서 제가 직접적으로 초등 영어 학습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고 싶어서 요새는 좀 강연을 직접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주로 어머님들한테도 제가 나가서 아이들 공부, 영어 공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읽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파닉스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닉스 때는 듣기를 많이 하고 영어에 노출이 좀 중요한 시기여서 파닉스 때는 듣기에 노출시키는 게 충분히 좋은 방법인데 이제 그 이후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항상 파닉스 이후에는 쓰기로 시작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제 책에서도 유튜브에서도 그리고 다른 강연에서도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습에서는 파닉스 이후에 거의 읽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읽기로 시작했을 때 책에 있는 내용을 한글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책에 만약에 I'm your father 이라는 문장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초등 고학년 아이가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영어 학습을 안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I'm your father를 자기가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여기서 반대로 나는 너의 아빠야를 영어로 써보자라고 했을 때 그걸 영어로 바꿀 수 있는 아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제 기준은 항상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처음 오게 된 4학년, 5학년 학생이 아무리 AR 지수가 높고 아는 단어가 많더라도 저는 쓰기 기준으로 아이를 판단하거든요. 이 아이가 AR 지수가 5점대가 나왔어도 이런 기본적인 문장들을 쓰기를 시켜보면 거의 대부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으로 다시 세우고 다시 쓰기부터 지도를 하고요. 그래서 읽기 수준도 저는 쓰기 수준에 맞춰서 많이 내려요. 왜냐면 자기가 만들지 못하는 문장을 그냥 눈대중으로 지금까지 읽어왔다는 건 어쩌면 아는 단어만 찾아서 징검다리 건너듯이 통통통통통 하는 해석을 해왔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고학년인데 쓰기 수준이 너무 낮다 싶었을 때는 1점대 책을 가지고 와서 정말 기본적인 문장을 읽어보게 시키거든요. 그러면 정말 기본적인 문장 I am water for people 뭐 이런 문장이었거든요. 거의 이 정도 수준의 문장을 읽어보게 시켜요. 하지만 그 정도 문장도 전치사 이후에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짧은 쓰기 테스트와 함께 그리고 아주 짧은 읽기 테스트를 하고 나서는 이 아이의 지금 AR 지수가 어쨌든 아니면 뭐 이 아이가 영유부터 학습을 했던 그동안 어떤 영어 학습을 해왔던지 간에 아 되게 띄엄띄엄 공부를 해왔구나가 한 번에 파악이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학원으로 상담 문의가 왔을 때 전화를 받으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원어민 있나요? 먼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학원에는 원어민이 상주하지 않고 저희 수업 구성에 스피킹 과정이 있어서 그때는 온라인으로 30분 동안 원어민 선생님이랑 학습하는 과정이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상주하는 선생님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원어민 선생님들을 직접 고용을 한 거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한테 저희 아이들한테 무슨 내용을 지도해야 되는지까지도 교육을 다 마친 선생님들이 온라인에서 30분 동안 아이랑 학습을 해주시는 거지 그냥 무작정 원어민 선생님이 거기에 상주하고 원어민 선생님이 내뱉는 영어를 그냥 듣는다고 해서 아이가 문장 구성력이 생기거나 아이가 스피킹을 잘하거나 하게 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그냥 듣기만 반복하고 선생님이 완성된 문장을 발음하는 걸 듣기만 할 거면 유튜브에서도 영어로 말하거나 외국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보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 아이가 원어민이 있는 학원에 가면 우리 아이도 영어로 말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걸 어머님들이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아이가 영어 문장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로 누군가가 말하는 영어 문장을 계속 듣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 부모 세대가 어릴 때 영어를 했던 거랑 비슷한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우리도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하는 우리의 통속적인 그 책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통문장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문장 구성을 해서 어느 위치에 어느 단어를 어느 품사로 써야지 말할 수 있다가 생기지 않으면 영어를 지속적으로 계속 길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완성한 문장을 듣기만 하고 누군가 완성해 놓은 문장을 보기만 하고 그게 읽기죠. 그런 식으로만 영어 학습을 했다고 한다면 아이도 자기가 문장 구성은 하지 못한 채로 통문장을
문장으로 말을 해서 외워서 말할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읽기만 반복하고 단어 암기 학습만 반복을 하고, 그리고 문법 위주로만 영어 공부를 한다면 지금의 양육자 세대가 30년 전에 했던 영어 학습이랑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도 고등학생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어서 결국 외국인을 만났을 때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외국인을 만나서 당황을 하면 한 문장이라도 뭔가 이 사람한테 문장으로 대답을 하고 싶은데 예전에 외웠던 단어들만 머릿속에서 둥둥둥 떠다니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콱 말이 막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게 단어 위주의 학습과 한자로 된 문법 학습만 해왔기 때문이고, 우리가 직접 문장을 만들거나 문장을 쓰거나 내가 직접 발음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파닉스 이후에는 바로 쓰기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쓰기 수업은 아주 쉬운 문장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나는 달려, 너는 자, 이렇게 2단어 정도가 있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서 우선은 기본적인 영어의 문장 구성을 그냥 계속 체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는 직접 사전을 찾아서 스펠링도 찾아보고 사전 찾는 연습도 해가면서 아주 느리게 학습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파닉스가 끝나고 보통 쓰기 과정에서 조금 아이가 적응하고 이제 조금 늘기 시작한다 싶을 시기가 한 6개월에서 8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그렇게 조금 늘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초반에는 그렇게 느려도 꾸준히 주 3회 이상 학습만 시켜준다면 저희 학원에 있는 학생 중에 2학년에 파닉스 ABCD를 시작해서 한 1년 반 정도 파닉스 한 6개월에서 8개월 한 후에 파닉스 끝나고 바로 쓰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파닉스 과정과 총 과정이 한 1년 반 정도 지난 상황이거든요. 그 학생이 지금은 웬만한 의문문 문장을 자기 손으로 다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이랑 30분 동안 스피킹 하면서 읽기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교육에는 제가 순서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우리 아이가 영어 학원을 되게 오래 다녔는데 왜 도대체 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는 이 순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우리 아이는 파닉스 이후에 어떤 학습법으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지가 영어 실력이 느는데 관건이거든요. 하지만 그 순서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어의 6대 영역, 그 중에서 뭐부터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엄청 쉬운 문법책 같아서 저학년 아이한테 문법을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는 어디 가서든 어느 강연에 가서든 꼭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학년한테 절대로 문법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꼭 고학년 올라가서 하는 거고요. 단어 암기도 처음부터 너무 암기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다가는 아이가 영어 공부를 시작도 하기 전에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영어 공부가 빨리 싫어지는 지름길이거든요. 단어 암기부터 막 시키는 거는. 그래서 단어 암기도 처음부터 막 너무 시키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는 파닉스 할 때는 듣기 노출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아이 흥미 위주로, 재미 위주로, 그래서 듣기에 노출 많이 시켜주시고, 파닉스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ABCD도 다 쓸 수 있고 소문자, 대문자 다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단어들, 아주 쉬운 단어들 있잖아요. stone, tree, family, 뭐 이런 아주 간단한 단어들에서 아이가 띄엄띄엄이라도 소리내서 읽을 수 있다면 끝났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이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어에서는 어순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어의 어순을 아이가 먼저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원래 제 교육감과 맞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유튜브 채널을 지금까지 쭉 운영해 왔는데요. 약간 프레임을 바꾸면서 그래도 책 소개를 안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오늘 정한 주제에 맞는 책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저희 학원에서 제가 고학년을 위주로 문법 수업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문법 교재입니다. 첫 번째 교재는 중학영문법 3800제 스타터예요. 이걸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안에를 보면 정말 내용이 쉽거든요. 그리고 저는 보통 이 책 갖고 처음으로 문법 수업을 시작하는 학생이 한 2년 정도는 저랑 문장력 수업을 한 학생이라면 4학년에 이 수업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5학년 초반에 이 책으로 이제 문법 수업을 시작해줘요. 왜 이 책으로 제가 문법 수업을 시작해주느냐면요. 이 책에 있는 내용도 물론 중요해요. 13강까지 책에 있는 내용을 지도하면서 우선은 주어, 수어, 보어, 목적어
이렇게 어자로 끝나는 이런 것들은 영어 문장의 자리 명칭이거든요. 그런데 주어가 뭔지, 수어가 뭔지, 또 형용사, 부사, 품사랑 자리 명칭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거부터 우선 지도를 해주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문법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모든 용어들을 13강 동안 강의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 13강의 강의를 하면서 추가로 암기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온라인 해치에듀 사이트에서도 제가 직접 촬영해 놓은 이 중앙영문법 3800제 스타터의 VOD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강의를 듣는 것 자체는 그닥 어려운 과정이 아니에요. 왜냐면 강의는 VOD 강의를 틀어놓고 그냥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강의 길이 자체도 20분 내외로 짧거나 조금 더 넘어가거나 해서 부담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어머님들이 VOD 수강하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머님 VOD를 수강하시면 저희 자료실이 열립니다. 그 자료실에 있는 자료를 모두 다 다운받으셔서 각 강별로 1강에서는 이 내용을 암기해야 됩니다. 2강에서는 이 내용을 암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각 강의별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을 자료실에 꽉꽉꽉 담아뒀어요. 이 자료를 모두 다 다운받으셔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한 번 시험 보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저는 보통 제가 학원에서 직강으로 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 각 강별로 외워야 되는 그 자료들은 아이가 3개 미만으로 틀릴 때까지, 혹은 한 장짜리다, 한 페이지짜리다, 이런 경우에는 다 맞을 때까지 저는 계속 재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파트에서는 다 맞을 때까지 19번 정도 재시험을 본 학생들도 있어요. 저는 그 정도로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모두 아이 것으로 만들 때까지 재시험을 봐서 중학교 가기 전에는 꼭 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꼭 점검을 해주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법은 절대로 문장 구성력이 생기지 않은 아이한테, 게다가 초등 저학년한테는 넣어주시면 안 돼요. 문법은 거의 한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는 한글이랑 영어 변형만 해도 충분히 아이로선 힘든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에다 한자까지 3단 변형을 넣으시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절대 저학년에는 먼저 문법 공부하는 거 강요하지 마시고 단어 너무 심하게 암기시키지 마시고요. 어떤 과정에서든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는 쓰기를 먼저 고려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책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에요. Basic Grammar in Use입니다. 물론 인터미디어도 있어요. 그런데 초등이 보기에는 인터까지는 조금 힘들고요. Basic Grammar in Use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 책도 책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에요.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중앙영문법 3800제는 한글로 문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책이고, Basic Grammar in Use는 이제 영어로 문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물론 Basic Grammar in Use도 한글판도 있어요. 한글판으로 해석해 놓은 책도 있기는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굳이 한글판으로 문법책을 보실 거면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중앙영문법 3800제 스타터를 보시는 걸 오히려 더 추천을 드리고, Basic Grammar in Use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학생이라면 저는 그냥 영문판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실제로 저희 온라인 학습 사이트에서도 선생님이랑 온라인에서 Basic Grammar in Use를 한 챕터씩 같이 진행을 해요. 그때 원어민 선생님이 이 책을 이용해서 예문을 읽어주시고 같이 문제풀이를 해보고 하는 과정을 포함을 시켜놨어요. 초등 문법책은 이렇게 제가 2권을 추천을 드려요. 물론 문법을 시작하는 시기는 판단하기 아주 예민한 지점이어서 어머님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아이가 그동안 학습했던 자료들, 아이가 그동안 다녔던 학원,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랑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아이가 해왔던 영어 학습 과정, 그리고 문제집을 풀면서는 어느 부분을 틀렸었는지, 라이팅을 하면서는 이 친구가 아직 어느 부분에서 지금 영어의 기초가 잡혀있지 않구나를 파악을 할 수 있다든지, 그 이외에도 국어, 사회, 과학을 공부를 어떻게 해왔었는지 등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한 후에 아이의 지금 현재 상황을 따져서 어머님한테 지금 2학년의 이 아이는 이 정도 수준에, 그래서 6대 영역 중에 지금 이거부터 급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해지에듀를 쳐주시면 검색이 가능해요.
앞으로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을 위주로, 물론 이전 영상처럼 제가 읽었던 자녀 교육서 중에 어머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다시 추천드릴 수도 있고요. 제가 초등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그 주제에 맞는 책을 그때그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초등교육에서 어머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을 만한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